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류창호입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발표가 됐죠. 이따 규제지역 해제와 수도권 전매에 대한 기간 완화 등 규제를 좀 대거 풀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요. 10일 기준이죠. 서울 아파트의 매물 건수가 5만 379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규제 완화를 발표한 지난 1월 3일과 비교를 하자면 1.2% 소폭 늘어난 수준입니다. 당초에는 규제 완화로 집주인들은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그리고 또 집값 하락세가 둔화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됐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규모 규제 완화가 이 고금리의 악재를 이겨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금리의 변곡점 전까지는 매도자와 또 매수자 간에 이런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부동산을 찾아봐야 될까요? 오늘도 네트워크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을 통해서 검색해 주시면 채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해 주시면요.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고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해 주시면 라이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도 논의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시간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23년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23년도에 어떤 부동산 전망을 좀 보게 되면 뭐 썩 좋은 전망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좀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2월달, 3월달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눈치싸움이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동성이라는 게 항상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알토마토 이 부동산 집통 방송 보시면서 좋은 물건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서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E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 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택인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그 용산 쪽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죠. 서울시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과 그리고 물건이 준공되는 시기 요것을 보게 되면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진입 장벽이 상당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처를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확정이 됐고 또 권리 선정 기준일도 확정이 된 이런 물건들은 조합원을 갖기에 상당히 좀 용이한 물건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좀 찾으신다면 이런 물건에 한번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좀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호선과 경의중앙선, 이 용산역의 도보 이용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 전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5.41평방미터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거, 이 모아타운도 어쨌든 간에 재개발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토지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토지에 대한 면적이 약 한 6평 이상이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아타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준공되는 시기입니다. 준공되는 시기는 한 3월 달에서 약 한 4월 달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3, 4월 달에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허가받은 그 건물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만들어내는 그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조합원의 어떤 조건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좀 보신다면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이 풀옵션을 좀 제공을 하고요. 준공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23년도 약 한 4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현재 공사가 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5억 9,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전세를 놓고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이끌어내시면은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의 특징, 그 외관을 보시게 되면 조감도로 좀 뛰어났는데요. 이 물건 자체가 그 도로의 양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뒤편에 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시설이 좀 쾌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초등학교도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그 환경 시설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 톤으로 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원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넓게 또 넓은 어떤 면적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실거주자들 그 20대, 30대에서 한번 내가 서울에 뭔가를 하나 가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실거주를 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용산구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새로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주변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안에 보시면 널찍한 원룸 구조에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모습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간단하게 좀 살펴드렸는데 용산구는 사실 설명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지 여건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 특히 개발 호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내용들 지금부터 세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뭐 입지나 호재나 아마 이런 방송을 좀 즐겨 찾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용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전문가가 좀 아마 되셨을 건데요. 그만큼 용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잡을 때 어떤 시기에 어느 시기에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의 가격이 과연 얼마에 잡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주식에서도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과연 무릎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무릎을 찾는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입지라든가 이 재개발에 대한 호재입니다. 용산하게 되면 뭐 1시간 이상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상당히 많은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산 기지창이 바로 옆에 위치했다는 것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호선, 즉 경인중앙선 이 용산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효창공원 앞역에서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용산 정비창 개발이라고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바로 이것이 이제 2024년도면 이제 착수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현재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 2013년도에 한번 꺾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많은 어떤 그 주변에 손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2023년도 들어서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곳이 바로 이 용산 기지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호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이 위치해 있는, 즉 모아타운 안에 위치해 있는 이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생활 인프라야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주변에 효창공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 공덕 상권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용산의 어떤 원조라든가 용산의 어떤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호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물건을 좀 내놓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그 뭐 5억대라는 어떤 그 좀 가격대는 있지만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4억대에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투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업무지구 용산이 이렇게 뜨느냐? 주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마포라든가 여의도, 강남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서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평지를 좀 갖고 있는 쪽이 이 용산 외에는 따로 이렇게 딱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계속적으로 용산에 붙어 있냐면은 그만큼 주변 시설의 어떤 접근이 상당히 좀 용이하기 때문에 용산 쪽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온전히 이제 가지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용산을 빼놓고는 서울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큰 개발이 시작되는 용산 정비창 사업과 맞물려서 과연 주변 지역의 가격이 어디에서 먼저 뜨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용산 정비창 이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11년도 요 사이에 한 번은 크게 이제 한번 뭐 당군들의 최대 사업이다라고 해서 크게 떴다가 한번 크게 또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 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 용산 정비청에 대한 부지 자체가 국가에서 갖고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이목이 좀 끌고 있습니다. 현재 뭐 좀 부동산을 좀 띄우기가 약간은 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용산 정비청 사업이 기본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고 24년도부터는 착수를 진행하겠다. 이제 도로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좀 보시는 안목이 있으신 분들은 요때 좀 가격이 좀 약간 낮아졌을 때 좀 매수를 하고, 또 이제 남들이 이제 용산기지청 사업 얘기하고 용산 주변 지역에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또 한 번 또 매도 시기를 잡는, 즉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호재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용산 주변 지역의 뭐 일대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대통령 관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걸릴 염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잠재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뭐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면은 더 빨리 이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이 계속적으로 좀 마련이 되고 있다. 그 주변 지역의 이런 것들을 꼭 어떤 그 호재로 봐서 호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용산 안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로와 교통을 계속적으로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뭐 GTX B 노선이 이제 용산역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송도에서 이제 마속으로 이어지는 GTX B 사업,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 GTX A 노선 사업,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동탄에서 이제 삼성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부터 이제 개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나와 있는 차량이라든가 안에 내부 시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시설을 좀 갖출 그런 예정입니다. GTX A 노선, 또 GTX C 노선, 이 GTX B 노선이 어떻게 보면은 전 정권 또 현재 정권과 맞물리면서 현재 좀 교통 사업의 어떤 그 최우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GTX B 노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신분당선에 대한 북부 연장 사업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현재 좀 개통이 됐고요. 이제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서북부 연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용산에서 이어져서 파주까지 이어진다면 용산역이 서울시와 더불어서 큰 교통의 어떤 역할, 즉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모아타운에 대한 지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아타운 안에 이제 본 물건지가 안에 속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아타운의 좀 요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기존에 있던 재개발과 재건축, 또 모아타운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뭐 법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 사업이라든가 가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구역 자체가 상당히 좀 작지 않습니까? 이걸 좀 약간 넓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서울시의 어떤 재정이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한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이게 그 조합원들의 어떤 분담금으로 작용한다면 그 추후에 어떤 분담금을 내야 될 때 큰 부담이 있을 건데, 이것을 이제 재정으로 좀 메꿔주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모아타운의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이 승인이라든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좀 좋은 거예요. 조합원의 어떤 동의율만 잘만 구성을 하게 되면 3년에서 4년 내에 건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모아타운을 하겠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한 36곳에서 38곳이
우리 동네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군데, 즉 26군데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았는데요. 26군데에서 용산에서 유일하게 이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이 바로 이 원효로 사가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모아타운의 어떤 혜택을 주면서 어떤 그 재개발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했다는 것이 이 물건의 좀 특징이고요. 또 권리 선정 기준이라든가 물건을 구입했었을 때의 조합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역 일대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 일대는요, 정말 개발이 들끓는 곳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너무나 많은 곳이고, 특히나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린 모아타운, 요즘에 뭐 부동산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다들 온통 이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바로 모아타운 이야기죠. 여기로 또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효로 사가의 주택, 지금부터 가격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5억 9,800입니다. 이 용산, 요 원효로 쪽 주변 지역의 일대의 어떤 평당가를 좀 보시게 되면 거의 1억이 넘습니다.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그 토지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아파트의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토지를 깔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의 평당가를 토지에 대한 가격을 좀 보게 되면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 좀 돼가고 있는데 본 물건은 평당가 수준, 땅만 보더라도 약 한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나왔다. 즉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이 전세가인데 전세가가 왜 이렇게 작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산이라든가 상당히 좀 노후된 지역입니다. 노후된 지역에 당연히 뭐 새 빌라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전세가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4억 4천만 원 정도면은 좀 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불경기에다 항상 불경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또 호황기에 좀 접어들게 되는데 남들이 살 때 또 팔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이 있나요? 경기도 평택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볼 곳 경기도 평택에서도 용이동에 위치한 토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인지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해 있고요. 또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이 구역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경부고속도로 그 안성 IC에 인접해 있고요. 지목은 당연히 대지입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상 1층 가건물이 약 한 3개가 정도가 있는데 현재 상가로 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월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이 이 물건지 주변 일대가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1층에는 거의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형으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상가주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먹고 마시고 해야 주변이 활성화되는데 그거는 어떤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바로 옆에 평택대학교가 위치했다 보니까 직장인이라든가 대학가 수요층들이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준주거 지역에 있는 대지이다 보니까 이 도로가 어떻게 껴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양쪽 도로를 다 껴져 있습니다. 양쪽 도로를 다 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가시성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약 한 1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보면서 이 토지의 특징 간단히 좀 살펴주실까요? 네, 주변 여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주변에 그 상가로 가건물이 좀 지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가 호실이 3개 정도가 위치해 있는데 뭐 부동산 하나, 그다음에 치킨집 하나, 그다음에 뭐 음식점 하나 이렇게 좀 3개가 좀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물건의 어떤 사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양쪽 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어서 가시성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도로 자체가 일방 도로가 아닌 양쪽 도로로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다른 지역보다는 도로가 그나마 좀 넓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 우측편 직선 도로로 쭉 가시게 되면 바로 평택대학교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택대학교에서 물건지까지는 뭐 도보로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요. 여건 자체가 추후에 어떤 개발로 인한 어떤 그 시색 차이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긴 설명도 필요가 없네요. 지금 뭐 사진을 딱 보니까 견적이 대충 나오시죠? 건물 슥슥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변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이 가치가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주변의 이야기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호재거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시죠. 네, 평택의 뭐 입지는 뭐 삼성, 뭐 전자 요거 하나로 다 이제 입지를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물건지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경기대로와 이 서동대대로 또 안성 IC로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도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어떤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생활 인프라가 주변 지역에 잘 깔려 있어야지만 어떤 수요층이 좀 생기기 마련인데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뭐 평택대학교 또 레포츠타운 또 평택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여건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뭐 산업단지를 평택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기존 산업단지 약 한 열 몇 군데와 인접해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직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 건물들이 평택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하청업체들 회사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기숙사 형태로 현재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들이 즐비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인구수가 상당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게 증가하는 곳이 바로 평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약 한 43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 이제 2028년에서 2030년이 되면 약 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평택시가 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만큼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뭐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평택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지제역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제역 자체가 현재 노선 자체가 SRT와 1호선이 현재 좀 들어가고 있지만 인천발과 연결되는 수원발 KTX가 직결로 연결이 돼서 지제역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2024년도면 이제 개통될 예정이고요. 이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이 지지역이라든가 밑에 있는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통에 대한 호재들이 상당히 좀 현재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평택역 쪽 주변 지역의 SRT 노선, 수원발 KTX 노선, 추후에 들어오는 뭐 GTX 노선까지도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지지역이 상당히 좀 넓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간접적 수요 효과를 충분히 또 톡톡히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또 하나는 그 평택역으로 이어지는 평택과 부발역의 이 호재도 현재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택과 지지역 사이에 호재가 직접적으로 부분 물건지까지 충분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고덕국제 신도시의 그 사업 자체가 완공되거나 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추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공장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청업체 수도 크게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브레인시티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레인시티가 이제
모양을 이제 하나하나씩 갖춰가면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브레인시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뉴스 IT의 어떤 산업이 이제 그 브레인시티 안으로 좀 몰린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브레인시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인시티 주변 지역의 토지가가 크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 요새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평택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이게 그 답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입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호재가 대단히 좋죠. KTX 개통 이야기부터 뭐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다들 어디서 한 번씩 들어보셨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큰 호재들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자, 평택시 용의동의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17억입니다. 이 예상 임대가, 즉 현재 임대를 받고 있는 월세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보증금, 이 세개 호실, 즉 가건물로 되어져 있는 세개 호실의 보증금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고요. 세개 호실에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월세가 약 한 400만 원 돈이 약간 좀 넘는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출이 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약간 실투자금 약 한 8억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용의동에 위치한 토지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김포시 마산동 상가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는 마산역으로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하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마산동은 M버스에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 강남은 물론 서울시청, 인천, 일산 등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마산역 인근으로는 솔터마을과 은여울마을 등 약 만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데요. 인근으로 김포 골드밸리와 양촌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장인들의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인프라도 우수합니다. 산책로가 조성된 가마지천과 은샘공원, 솔터 체육공원 등 녹지들이 거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은여울초, 중학교를 비롯한 학군도 밀집해 있어 거주 만족도 또한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산동을 더욱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 서구까지 이어지는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 사업 소식인데요. 연장 구간이 개통되면 일산 업무지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GTX A 노선 킨텍스역 환승도 가능해져 서울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다양한 교통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김포시 마산동의 상가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중에서도 김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거든요.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김포시 이 마산동, 이제 마산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마산역이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산역에서 약 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김포 골드라인 이 마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가주택을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그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동선 자체를 잘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가주택으로 탕운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뭐 사람들이 일부러 차를 끌고 갈 정도의 유명 프랜차이즈점이라든가 뭐 다양한 어떤 시설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그것이 이제 그 폭넓게 좀 활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마산역에 일단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약 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약 한 뭐 마녀 세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파트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맞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상가로서의 운영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는 큰 어떤 뭐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상권을 현재 이 상가주택 그 1층, 2층에 있는 상가주택이 대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북적북적 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가주택이 중요한 이유는 1층이 어쨌든 간에 상가 운영이 잘 돼야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붙음으로 인해서 2층, 3층, 4층에 있는 월세 수요자들의 어떤 월세가 상승 또 전세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329.8평방미터고요. 연면적은 589.52평방미터입니다. 당연히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 1층에서부터 4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1층에 카페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층과 4층은 3룸과 투룸 또 1.5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인을 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때 전화상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나은 거냐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3룸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다면 그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이 그래서 이게 다양성을 좀 구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좀 높으면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1.5룸과 2룸 이렇게 3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어쨌든 간에 임차인들이 들어왔었을 때 그 구성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세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준공은 2019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진 보면서 건물 특징도 설명해 주시죠. 네, 건물은 이제 기존에 건물이 다 올라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양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또 바로 옆에는 또 공원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청역길도 상당히 좀 우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은 뭐 상가로 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물이 외관적으로 상당히 좀 빛나는 그런 물건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룸이 이제 그 2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3룸이 상당히 좀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 수요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다 보니까 모습 자체가 직장인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복층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복층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복층을 하게 되면 다양한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3룸과 2룸 또 1.5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봐드리고 있는 거고요. 2019년에 준공이 됐다고 하네요. 1층부터 4층까지 올라가는 곳인데 1층에는 지금 카페가 운영 중이고요. 지금 뭐 살 수 있는 곳도 3룸, 뭐 2룸, 1.5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다 나와 있습니다. 상가주택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주변 환경이 어떤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개발 호재까지 좀 봐주실까요? 네, 주변에 이제 입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김포 도시철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양천역에서 이 김포공항역으로 이어지는 이 김포철도 라인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김포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이제 추후에 이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보시게 되면 양천역, 그다음에 구례역, 그다음에 이제 마산역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양천역이 이제 그 양천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하철이 이 양천역을 이제 거치게 되고 또 그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지하철 노선도 뭐 9호선 라인 예상도라든가 5호선 라인 예상도라든가
뭐 인천 지하철 뭐 2호선 연장에 대한 예상 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양천역을 다 거치게끔 현재 지금 구도를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구례, 이 마산이 추후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양천이라든가 구례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김포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김포 신도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상업 지역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양천역 쪽 주변 지역밖에 없다.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양천역 라인으로 해서 그 교통을 계속적으로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물건은 거기서 이제 마산역에서 인접해 있다. 마산역에서 도보와 약 한 1,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그 녹지 공간을 좀 보시게 되면 그 생활 인프라 시설을 하고 같이 좀 보시게 되면 이 고창공원이라든가 은생공원 또 은열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대연병원도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시설은 좀 양호하다. 또 1층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 자체가 상가로 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 지역에 위치했다. 즉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먹고 마시기 편하고 또 주변에는 주변 지역을 산책할 수 있는 여유 공간들, 공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의 어떤 임차 그 회전율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어떤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뭐 나비마을이라든가 솔터마을 또 은여마을 등 약 한 1만여 세대가 주변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바로 역사가 있는 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죠. 또 먹자상권 자체가 본 물건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길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라인밖에는 먹자상권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그 상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이쪽 주변 지역에 직장 소유층이 풍부하냐 이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양천역이라든가 구례 쪽에 그 업무 및 상업용지들이 질비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 건물들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양천 산업단지라든가 김포 골든밸리 또 하군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들이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는 또 그 김포 쪽에 또 큰 산업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직장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한 호재도 상당히 좀 풍부한데요. 일단은 인천 1호선 연장 등 이 김포철도의 어떤 호재거리 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역이라든가 주변 지역, 그 김포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라인 안에 계속적으로 지하철에 대한 호재가 계속적으로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2호선 연장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 5호선 연장 사업 또 9호선 라인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 김포를 계속적으로 그 교통을 놓고 도로를 깔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합 클러스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이 영종도, 그 다음에 영종도와 더불어서 이 송도, 이 청라로 이어지는 이 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거든요. 추후에 어쨌든 간에 이 인천 쪽에 있는 이 복합 클러스터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현재 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위쪽으로 이제 서울과 이어지는 위쪽이 이제 김포하고 맞닿기 때문에 김포를 계속적으로 도로와 교통을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치, 즉 잠재치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호재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수도권 제2순환도로입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구간별로 이제 개통이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수도권 제2순환도로의 어떤 그림, 즉 밑바탕을 그렸을 때는 야, 이게 언제 되느냐. 또 이제 그 지방 간 또 자치 간의 어떤 그 알력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순조롭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개통되는 것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개통될 예정인 물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개통이 만들어지게 되면 28년도 정도 되면은 제2순환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인천입니다. 인천과 김포입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은 지역에 많은 또 공장과 또 이제 유통
뭐 센터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또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의 또 김포에 대한 기대치가 이 제2순환도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많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주변 지역의 이제 호재거리입니다. 김포 한강 그 콤팩트 시티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쪽의 산업단지 또 김포의 어떤 그 산업단지의 어떤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꾸준한 어떤 직장 수요층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만큼 임대가 상승 또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역세권의 주변에 만 단위 세대의 엄청난 수요, 그리고 개발호지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가격 전략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 매매가는 약 한 23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입니다. 이 전세와 보증금 합치면 약 한 5억 정도가 현재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월세가 약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 치고는 월세가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월세가 이게 들쑥날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전율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월세가가 약 한 800만 원 수준, 약 8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계속적으로 현재 좀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이 약 한 9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투자금은 약 한 8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 전화 2128-8504번입니다. 서울 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곳이냐면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여기는 마천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곳인지 마천동의 주택, 일단 개요 정보부터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마천역에 5호선 마천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위례선이라고 하죠. 이제 복정에서 이제 마천역까지 이어지는 위례선의 어떤 그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천 쪽에 있는 물건을 왜 갖고 나느냐? 바로 이 마천 5구역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호선 마천역에 인접해 있고요. 현재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준공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상 1층과 지상 6층 중에 2층에 있는 방입니다. 방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 구조로 좀 되어져 있는데요. 대지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한 11평 정도의 대지 지분이 있는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까지도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의 외관은 주변 지역에 물건들이 좀 이렇게 지어진 것이 있었는데 외관이 상당히 조금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물건이었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본 물건은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는데 주차 공간도 뭐 상당히 좀 넉넉하게 양쪽으로 주차 공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외부를 좀 더 보시게 되면 뭐 무인 택배 함이라든가 뭐 CCTV라든가 2018년도에 지어진 물건치고는 뭐 바로 몇 개월 전에 지어진 물건처럼 상당히 좀 세련되어져 있는 물건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부 시설을 보게 되면 방 3개와 화장실 2개, 또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주방이 좀 약간 분리가 되어져 있어서 오히려 그게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을 놓을 자리가 넉넉했었고요. 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냉장고, 요새는 뭐 김치 냉장고도 큼지막하게 놓잖아요. 김치 냉장고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은 좀 약간 적었는데 그래도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좀 넉넉하게 좀 구성을 해서 상당히 좀 화장실 구조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옵션으로는 에어컨이라든가 가스레인지 등 기본 옵션을 좀 제공한 것도 이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천동의 주택 일단 뭐 건물 외관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내부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널찍한 공간, 3룸에 화장실도 2개가 나와 있고요. 여기저기 다 신경 쓰는 적들이 묻어 나오는 곳입니다. 자, 건물 특징을 간단히 좀 봐드렸는데, 자, 지금부터는 마천동 일대 여기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은 어떤지 호재까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강남 사구 하게 되면 뭐 송파구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또 마천동 하게 되면 마천이 송파구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소외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만큼 주복이 약간 덜 받았다는 것은 가격적으로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 물건 자체의 물건 자체를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5호선 마천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마천역이 추후에 이제 그 위례선이라고 하죠. 이제 그 복정역과도 연결되는, 그래서 복정역과 연결되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호재도 잠재적으로 좀 깔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천이라든가 거여 쪽 주변 지역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그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그 현재 좀 건물을 짓거나 또 예정되어져 있거나 아직까지 잠재적인 어떤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같이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이제 그 주춤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자체가 좀 더 영향을 받아서 좀 더 많이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 마천 5구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투자라는 이 말을 이렇게 약간 머뭇거린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거주 거주 기간은 약 한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참조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세정거장만 가게 되면 바로 이 오금역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금역과 연결이 되면서 이 3호선 라인 또 9호선 라인과 맞물린다. 이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주변 지역의 인프라 시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마천도 송파구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뭐 천마산이라든가 올림픽공원이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대형 어떤 편의점이라든가 또 편의시설들이 잘 묶여져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거여와 마천, 뉴타운,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또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교산 신도시가 위치해 있어요. 이게 교산 신도시가 이 3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에 그 혜택을 어디서 받느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교산 안에서도 받겠지만 주변 지역, 즉 하남이라든가 거여 마천 지역이 상당히 좀 호재거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례 신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호재를 받는 지역이 어디냐? 당연히 거여 마천 지역입니다. 이 거여 마천 지역이 위례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좀 주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례 신도시의 가격이 아무리 뛴다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 있는 거여 마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위로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여 마천 지역의 어떤 그 주변 지역, 즉 위례 신도시의 어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좀 잘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호재를 보시게 되면 마천 5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 계획 후보지로 이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 지정이 돼서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연장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마천 5구역의 안에 뭐 새마을 구역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마천 5구역을 전체적인 그림을 봤었을 때는 상당히 주변 지역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주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동산의 어떤 호황기에 좀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거여 마천의 그 재개발 지역을 주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상당히 좀 큰 물건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례 트램선이 2025년도에 이제 개통될 예정입니다. 뭐 다른 건 어쨌든 뭐라 하더라도 현재 지금 위례선 자체는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례선 자체의 어떤 그 호재거리를 충분히 좀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서울과 세종 간의 그 고속도로가 24년도에 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 구리에서 성남 또 이제 세종시로 이어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어떤 수혜 지역으로 해서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마천 5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 2018년도 3월 달에 준공된 다세대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천동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봐주실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다세대 물건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방 3개짜리입니다. 화장실이 2개 딸려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그 8억 5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상 임대가를 뽑아놨는데 어쨌든 이 본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이 물건에 대한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마천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벌써 찾아왔네요.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부동산 정보들도 얻어가시고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feel it all coming back to me. It was after school, we were about to leave. We were both only 17, you know I was feeling the same way. Only wish I could make it last.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